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신규 지역 참여형 가맹택시 마이캡 사업자 모집 안내가 떴죠. 아마 오늘 다들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온 것입니다. 읽어보고 생각을 얘기해보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조합에서는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 편의 목적의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8% 수수료가 적용되는 지역 참여형 가맹택시 마이캡이 곧 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지역 참여형 가맹택시와 함께 하실 조합원님께서는 아래 주소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대상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이고 기존 T블루 가맹 및 신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25년 1월 22일 수요일까지이고 신청 순서에 따라서 추가 안내 예정이므로 신청 후 별도 안내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다님들이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을 한번 얘기 드려보죠. 자, 일단 우리가 카카오 가맹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가맹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사님들이 생각이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비가맹 기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기사님이 계십니다. 야, 가맹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수수료가 내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그러면 가맹을 하면 우리가 수익이 증가하냐? 아니지. 맞죠? 결국 모든 기사님들이 가맹을 하면 사실 우리는 수수료를 내게 되고 하지만 손님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 기사들만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게 되고 매출은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가맹이 없을 때와 같이. 다만 이 방향을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그러면 안 갈 수 있냐? 야, 우리가 다시 다 가맹을 하지 말자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슬프지만 우리 입장에선 슬픈 거고 하지만 이걸 누가 원하냐? 자,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 방향은 정부나 지자체도 원합니다. 자, 가맹의 증가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원하고 그리고 카카오 블루와 네모의 기사님들도 원하겠죠. 즉, 비가맹 기사님들을 제외하면 정부, 지자체, 카카오 가맹 기사님들 모두가 가맹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원합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의 가맹 기사님들은 그 가맹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길 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게 정부나 지자체, 카카오는 가맹의 증가를 원합니다. 야, 네가 정부나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자, 그건 나중에 꾸준하게 지자체에서 택시 발전 사업에 대한 방향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이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그냥 가맹으로 카카오 너희들이 돈을 벌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소비자의 만족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자, 택시의 발전 방향은 소비자의 만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만족이 택시에서 뭐냐? 뭐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이 친절하고 그 다음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적어지고 그 다음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줄고 등등. 자, 이 방향.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결국 손님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택시를 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 손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결국 그것이 사실은 가맹이 제시할 수 있는, 가맹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부나 지자체도 보니까 크게 틀린 건 아니네. 결국 손님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길 원하고 손님이 계신 위치까지 택시가 오길 원하고 그 택시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길 원하고 당연히 기사님들이 손님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주길 원하고 근데 그걸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은 가맹사업자 중에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도 사실 가맹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쪽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이제 가맹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님들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손님들은
가맹차를 더 만족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기고 여기에서도 저는 우버 가맹으로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카카오 블루나 뭐 카카오 네모는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생각이 없어요. 진짜 바꿈지 않는 이상 저는 인천에서도 우버 가맹으로 하고 당연히 우버 가맹, 카카오 비가맹으로 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방향 자체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이 그거일 거예요.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지금 카카오 블루 가맹은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을 제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 블루 가맹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까지는 수수료가 비싼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기사님들이 계셨지만 오히려 그것조차 가입이 제한되면 오히려 카카오 가맹 블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장점,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카오 블루를 이미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 블루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 네모와 카카오 블루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로 본다면 카카오 네모 기사님도 카카오 블루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카카오 블루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카카오 네모는 가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카카오 네모도 모두 계속 열어놓을 가입을 받을지 아니면 특정 시점까지 가입을 받고 상황을 보면서 다시 이제 또 특정 시점에 순서대로 가입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카카오 네모는 지금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 블루가 장점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카카오 블루 가맹이 있고 그다음 카카오 네모 그걸 뭐 다양한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여튼 카카오 네모이기도 하고 뭐 이름을 다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제 카카오 네모의 가맹이 있고 그다음 비가맹이 있죠. 자, 그러면 카카오 블루는 어차피 올수락이에요. 그리고 등급으로 보면 가장 높기 때문에 뭐 그들이 콜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제일 유리하죠. 그다음에 비가맹이 있었죠. 근데 비가맹 중에서 올수락으로 카카오 블루와 동일하게 행동을 해버리면서 위에 위치에 적어도 콜 받는 것에 있어서 유리함을 취하는 기사님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셨고 그다음 다수는 이제 골라받는 피크 시간대에는 골라받고 그 외의 시간은 콜이 적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비가맹 기사님들이 다수 계셨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이제 그 중간 영역에 나오냐 바로 카카오의 네모 사업자들이에요. 네모 사업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기사님들을 가입시키죠.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자, 기존의 블루는 이미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사, 안 하려는 기사들로 뚜렷하게 나뉘어졌는데 카카오 네모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보다는 조합이 적극적으로 지금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카카오 블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던 기사님들도 우리 조합이 하는 사업이다. 우리 조합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거부감이 적은 기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조합에는 거부감이 없는 그 기사님들이 카카오 네모를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근데 이 기사님들은 단순히 적극적인 매출보다는 조합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조합이 잘 되길 원해서 조합이 하라고 하니까 카카오 네모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할 때 그분들도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올수락의 기사님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즉 콜을 받는 데 있어서는 카카오 블루와 함께 최상위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콜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블루가 최상위권 기사들이고 그 다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카카오 네모에 가입하고 결국 거기에서도 올수락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뭐 서비스 친절도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카카오 네모 같은 경우에는 그 친절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한다라고 하죠. 결국은 그 카카오 네모를 올수락하는 그 기사님들도 당연히 최상위권이 되고 그 다음의 영역에서 이제 비가맹에서 올수락하는 기사님들 군이 최상위권이 되는 거죠. 즉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 카카오 콜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권 기사님들의 폭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미 비가맹에서 올수락하는 기사님들이 카카오 네모로도 들어갈 거예요. 또한 카카오 블루의 기사님들이 카카오 네모로도 옮길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맹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제 통계상으로 분기 정도 지나면 이제 볼 수 있죠. 그때 순수하게 가맹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기사님들의 이동인지 아니면 증가하긴 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비가맹에서 올수락으로 하던 기사님들이 옮겨갔는지는 그 비중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가맹의 콜이 떨어지는 것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카카오의 콜도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에서 적극적인 올수락하는 기사님들이 증가할수록 피크 시간대조차도 일반 기사님들에게 떨어지는 콜의 비중이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출을 어느 정도 생각한다라고 고민하는 기사님들, 매출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일정 이상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사님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카카오 네모를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가맹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생각이나 고민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기존처럼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카오 블루 기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매출이 좀 많고 그러면 그 수수료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모로 가도 되지만 적어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 블루 쪽이죠. 그쪽은 이제 기사를 증가시키지 않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메리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카카오 블루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나. 결론은 비가맹 기사님들 입장에서 그래도 매출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비가맹 쪽에 떨어지는 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카카오 네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기사님들은 버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카카오 네모에 가입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이것도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멀리 가서 이제 카카오 네모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 가맹 기사가. 그러면 결국 콜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사 전체가 수수료를 내는 쪽으로 하고 비가맹 기사들은 콜이 아주 조금 말라버리는 그 형태로 가니까 사실은 이 방향 자체가 참 아쉽긴 한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왜? 결국 가맹의 형태를 궁극적으로 택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정부와 지자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대충 이 정도로 해둡시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매출 생각하면 하시라. 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차라리 카카오 블루를 해버리시라. 아직도 가입을 받는 곳은. 네. 비가맹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오늘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언제냐 하면 기존의 그 응급실 서울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돌진해서 부상자 사고를 낸 택시 기사님이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이분이 조사 과정에서 원래 초기에는 차가 붕붕 소리를 내면서 말을 듣지 않아서 급발진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셨대요. 참고로 이분은 70대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이 기사님은 사고 기록 장치 EDR 감정 결과와 그다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되셨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에 시민이 1명이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벽도 훼손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동일한 사고에서 자, 이분은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다행인 건 주차장에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반 도로에서 동일하게 중상 1명, 경상 2명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그냥 어딘가에 급발진해서 그런 가속 사고로 났다라고 하면 훨씬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나마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분이 그나마 소나타 택시라는 겁니다. 오래된 소나타 택시였기 때문에 붕붕 소리가 나고 가속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사고의 정도가 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벽에 박고 그 다음
중상 1명, 경상 2명인데 이 정도에서 끝난 거죠. 만약에 이 기사님의 차가 소나타가 오래된 소나타가 아니고 만약에 전기 택시였다라고 하면 중상 1명, 경상 2명으로 안 끝났을 거예요. 우린 알죠. 전기 택시는 어마어마한 짧은 거리에서도 가속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고였지만 전기 택시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보행자 부상 정도, 그리고 응급실 그 병원의 벽에 대한 훼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사님도 결국 동일하죠. 붕붕 소리가 났고 차가 가속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조차도 기사님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실수였던 걸 인정했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공통점이 있죠. 연세 많으신 택시 기사님. 그리고 그나마 이런 사고, 좀 가스 차면 사고 정도가 덜하고 이게 전기차 기사님일 경우에는 사고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공통점이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연세 많으시고 그다음 평소에도 뭔가 착각을 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기사님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택시를 오래 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래 한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전기 택시라고 하면 전혀 다른, 이제 수십 년 동안 익숙한 걸 하다가 전혀 다른 형태로 차를 운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전기 택시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똑같은 동일한 자가용이라도 연세가 드셔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악셀과 브레이크를. 근데 그게 심지어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전기 택시를 하면서 회생 제동을 쓰고 심지어 아예 페달까지 써버리면 완전 뇌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장시간 운전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피곤하다 그러면 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근무 시간을 줄인다든지 일의 강도를 줄인다든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택시는 정말 조심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자가 왔네요. 스윙택시가 티머니 연동을 시작했다. 결제해서 이제 티머니에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산인 것 같고 운행이 끝났을 때 그 요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 기능은 지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정산은 적어도 티머니 계좌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교통사고. 오늘 결빙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블랙아이스. 지금 고양시 자유로에서 44대 차량이 다줄 추동 사고가 났고, 또 다른 거예요. 문산 고속도로에서도 40대가량의 차량들이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울 때 특히 약간이라도 비가 밤에 내리거나 그런 상태에서 새벽에 엄청나게 추운 상태에서 그게 다 얼어버리면서 빙판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고들의 정도를 보면 이렇게 블랙아이스 때문에 빙판길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출근 시간이에요. 차가 많은 것이겠죠. 하지만 치사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압도적으로 치사율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4시에서 6시 사이 때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차량들이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울 때 시간대이면서도 운전자로서는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피곤한 시간대겠죠. 그래서 일찍 나온 차면 아직 잠에서 완전 깨어난 게 덜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니면 뭐 택시처럼 밤에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연결되어서 4시에서 6시 때가 그 빙판길 사고에서는 치사율이 가장 높대요.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뭐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저 시간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시간대에 특히 뭐 자정 정도 혹은 그 전날 비가 좀 내렸다, 눈이 작게 왔다. 근데 새벽 시간에 기온이 꽤나 영하 한 4도 5도 이하로 춥다라고 하면 필히 빙판길 블랙아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전을 조심하시라. 뭐 아예 그냥 차에 모드를 에코 모드로 두세요. 그래서 기사님들 중에서 아예 그냥 차 받으면
그냥 내내 에코 모드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많죠. 왜냐하면 에코 모드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가속에서 속도가 느리고 뭐 기본적으로 속도 올라가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네. 그냥 내가 혹시라도 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차의 모드, 운전 모드라도 에코 모드로 두고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다니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본 것처럼 막 두 곳의 사고 44중 40중 충돌 이상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뒤에서 계속 와서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고 자체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앞에 사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멀리 보고 아예 차 빼놓고 아니면 하위 차선으로 해서 어떻게든 피해 가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 속에 말려 버리면 우리가 계속 박는다.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1 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몇 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새벽 시간, 밤 시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운전 조심하십시오. 결빙.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는 곳들이 교량, 고가차도, 터널, 그다음 급커브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밤에 운행하신 기사님들 조심하시고 낮에 운행하신 기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자, 감사합니다.